같이 조기 은퇴를 이렇게 꿈꾸는 그런 사람들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의 계좌, 특히 이제 연금저축, IRP, ISA 이런 세 가지는 절세 계좌라고 하는데, 아주 크게 보면 이렇게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는 노후를 위한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노후를 위한 계좌니까 소득공제를 주로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반드시 하시면 좋겠죠. 그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그리고 IS 기존 계좌하고 생산적 금융, 요번에 신설되는 IS 계좌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줘요. 분리과세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소득이 발생되면 15.4%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 원천 징수를 하고 이렇게 배당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세금 안 떼고 그대로 다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지할 때 그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분리과세를 해서 9.9% 과세를 하던가, 아니면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는 전액 비과세 해주던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요런 포인트를 좀 아셔야 돼요. 너무 깊게 막 어렵게 하시면 복잡하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위한 계좌로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구나. 이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이연돼요. 계속 이연시켜 준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출금할 때, 돈을 찾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일부 조금 내고 나머지는 15.4% 그런 세금 안 내요. 그러면서 계속 이월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연금저축계좌에서 계속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그럼 그 봉기 효과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핵심. 그 다음에 IS 계좌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절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해주고 세금 이연 효과는 동일하고. 근데 분리과세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후에 저희가 만약에 지역 의료보험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건강보험료 같은 거 내잖아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자산이 잡히면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를 해주고 연금저축에서도 또 이렇게 분리과세 이런 식으로 노후 절세를 위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도 안 돼요. 그 금액은. 그러니까 엄청 좋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계좌를 아무 규제도 없고, 뭐 아까처럼 뭐 한도도 없고 뭐 그러시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 돈임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왕창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좌를 나라에서 제발 좀 투자해라. 노후를 위해서 좀 투자해라. 근데 한도를 정했네. 1년에 얼마까지. 그리고 총 한도도 정했어요. 총 토탈 한도도 얼마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기간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도 하는 거죠. 하라 하면서 규제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얼마든지 넣고 언제까지 갖고 있으세요. 그런 계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챙겨 먹어야 돼요. 이런 건 챙겨 먹어야 돼요.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RP. IRP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퇴직금 받잖아요. 그럼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떼고 퇴직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서 또 여기서 계좌를 운영해라. 그리고 노후에 네가 연금으로 써라. 그래서 요 뜻이에요. 그러면 가입 조건 볼게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면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고, 애들도 요새는 뭐 태어나자마자 연금저축계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막 돌려주잖아요. 같이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IRP는 소득증빙. 회사 다녀야 돼요. 회사 재직증명서가 있고 소득증빙이 돼야 돼요. 그리고 IS 계좌는 성인만 돼요. 만 19세 이상. 그리고 일반형과 서민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 27년 1월 출시 예정이에요. 이거는 일반형과 청년형이 있어요. 청년형이라는 거는 아까 첫 페이지에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34세 이하 총 급여는 7,500만 원 이하. 이 사람은 추가 혜택을 줘요. 추가 혜택은 이따가 소득공제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형을 많이 가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뭐 금투세 납세자 IS는 못 만들고요. 3년 동안 못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 IS 계좌하고 생산적인 IS 계좌는 중복으로 혜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가입 기간, 의무 가입 기간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들자마자 혜택이란 혜택 다 받고 소득공제란 소득공제 다 받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간이 있어요. 가입 기간은 연금저축이나 IRP는 동일해요. 5년. 그 다음에 플러스 조건이에요. 5년.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라. 그리고 연금은 10년 이상 수령을 해라.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가입 기간이 3년, 최소한 3년은 유지해라. 그리고 이게 녹색 글자가 요번에 개정된 다음에 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뀐 게 옛날 무제한이었는데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2년만 더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생산적 금융 ISA는 3년 똑같은데 최대 10년까지. 그래서 연말정산이 주 목적이시다 하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죠. IRP보단. IRP 같은 경우는 되긴 되는데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냥 차라리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중도 인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돈, 진짜 말 그대로 퇴직금 이런 거 들어가셔야겠죠. 그 다음에 IS 계좌도 가능하고 요번에 신설된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세액 공제가 미반영된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원금이에요, 원금. 그래서 세액 공제 미반영된 금액은 세금과 무관하게 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공제 받은 돈을 출금한다. 어떻게 하다가 출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 공제 받았던 금액에서 또 공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혜택 받은 거 토해내시고 인출은 가능해요. 그리고 연금저축에서 투자 상품, 보통 주식에 직접 투자는 안 되고 해외 직접 투자 안 되고 그 외에 뭐 국내 주식 투자 가능하고요. 뭐 ETF 투자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나스닥 100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그런 거 투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 IRP는 요거는 조금 아셔야 되는데 투자 상품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보수적인 계좌라고 보시면 돼요. IRP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의 30%는 투자를 해야 된다. 70%는 뭐 연금저축처럼 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안전자산의 30%는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혼합 채권형 ETF를 투자했을 때는 계산해 보시면 주식을 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30% 정도는 안전자산.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런 요즘에는 유명한 뭐 혼합 채권 많잖아요. 주식이랑 채권이랑 혼합한 거. 그런 혼합 채권을 하셔도 안전자산이라고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85% 효과가 그 얘기거든요. 어쨌든 안전자산에 30%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ETF 다 되고 해외 직접 투자는 역시 안 되고, 그리고 생산적 금융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온리 국내 주식만.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관련된 것만 무조건 가능하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그 다음에 납입한도. 납입한도 같은 경우는 원체 좋으니까 납입 한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연금저축 노후 계좌는 이 두 개를 합쳐서 1,800만 원 한도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 1,800원 넣어도 되고 여기에 1,800 넣어도 되고 뭐 900을 넣고 900을 넣어도 되고 뭐 나눠서 뭐 600을 넣고 뭐 900을 넣어도 되고, 어쨌든 두 개가 하나로 보시고 토탈 1,800만 원이 납입 한도예요. 1년. 그 다음에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 그리고 최대가 1억까지. 아까 5년까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2월은 안 되고 매년 2,000만 원씩 5번 넣으면 1억이잖아요. 1억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해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해지하기 전에는 항상 매도를 하고 정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 혜택 받고 받을 거 받고 그 다음에 분리과세 할 거 분리과세 하고, 그리고
새로 생긴 생산적 금융도 똑같이 연간 2천만 원인데 얘는 2억 한도. 아까 10년까지 된다고 그랬죠? 최대 연장이 10년 기간까지. 그래서 3년 만기 7년 동안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그럼 2억이에요, 한도가. 거기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이제 투자 팁인데, IS 계좌 같은 경우는 풍차 돌리기를 많이 하죠. 3년마다 해지하고 연금저축 쪽으로 계속 돈을 보내죠. 그러면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못 넣는데, 여기서 IS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넣으면 1억 정도 되잖아요. 1억을 해지하면서 일로 다시 넣는 거예요, 연금저축 쪽으로.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도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서도 또 한 4, 5년 하고 또 1억 요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은 풍차 돌리기로 계속 연금저축 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가입해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또 비과세 혜택 받을 거 받으시고 절세 효과 받으실 거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한도가 있어요. 최대 600만원까지. 그리고 IRP는 더 많이 해줘요. 최대 900만원까지. 그럼 아까 전에 1,800만원이 납입 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주 목적이다. 나는 회사 다니는데 연말정산에서 맨날 마이너스 나고 막 그래서 너무 속상해갖고 세액공제가 주 목적이다 그러면 IRP 쪽에 돈을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더 한도가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1,800만원의 여유가 있어서 연금저축 쪽에 넣는데 나는 소득공제가 주 목적이다 그러면 IRP에 900만원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으시고 그러면 1,8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500에 300만원이 남잖아요. 그 300만원은 그냥 또 IRP에 넣으셔도 되고 연금저축에 어차피 이제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그 300만원은 IS에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전략이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틀려요. 그리고 IS 계좌 같은 경우는 아까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400만원이에요. 200만원은 여기 보시면 일반형인 경우. 보통 대부분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민형 ISA 계좌를 가입하신 분은 4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해주시고. 그래서 배당소득세가 원래 15.4%인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계속 세금 이연해주다가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정산을 하면 분리과세로 9.9%. 거의 약 한 5%에서 6% 정도 이득 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복리효과, 세금 이연 효과. 매년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일반 계좌에서는 하는 거를 여기서는 계속 이월시켜 준단 말이에요. 세금 안 띄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계좌만으로도 좋았는데 더 좋은 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자 배당 전압 비과세. 청년형은 오히려 또 납입금의 10% 소득공제도 해준대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소득공제까지 받는 직장인이고 청년이다. 그러면 IRP 가입해야 되고, 이거 가입해야 되고, 이거 가입해야 되고. 연말정산 다 환급 받겠죠? 그리고 세택이란 혜택은 또 다 받으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절세 효과로 납입 순서를 이제 잡는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통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연금저축에 아까 전에 600만원 정도 세액공제니까 600만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500만원 밖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그러면 500만원 연금저축에 넣으셔갖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더 많아. 1,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 그러면 아까 전에 총 한도가 1,8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좀 정할 필요가 있죠. 소득공제 받으려면. 사람마다 되게 틀린데, 전략이. 그래서 일단, 소득공제가 주 목적이다 그러면 600만원을 연금저축에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IRP는 투자하는데 좀 제약이 있으니까 한 300만원 정도 넣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세액공제 600만원 세액공제 받고 또 여기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300만원 넣으시고 나머지 900만원은 연금저축에 넣으셔도 되고 IRP에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도 돈이 더 여유가 남는다 그러면 IS 계좌에 넣으시고 이쪽에 넣으시는 게 편하겠죠. 소득공제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머지는 IS 계좌에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득공제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근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 쪽에 계속 돈을 빼고 싶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나중에 건보료에서 그 가표, 소득 가표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연금저축 쪽으로 빼주고 IS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전부 다 제외돼요. 그래서 이런 계좌들을
하셔야지 나중에 건보료에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금 전환을 받을 때 대신에 또 연금 전환을 받을 때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밖에 출금이 안 돼요. 물론 더 출금할 수 있어요. 내 돈이니까 더 출금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출금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매년 16.5%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잖아요. 연봉 5,500 기준인 사람들은 16.5% 연말정산 환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냥 16.5% 수익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말정산은 16.5%를 돌려주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연봉이 만약에 이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뭐 한 13점 몇 프로인가 14% 정도 한 연말정산 환급 받을 거예요. 어쨌든 뭐 한 요 정도 연봉 5,500만원 기준으로 16.5% 연말정산을 받는데 이 혜택 받은 거를 토해내겠죠. 1,500만원 이상을 출금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연간 1,500만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나중에 연금으로 타는데 막 1년에 막 1억씩 빼쓰고 막 그러면 금방 고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천천히 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10년 지나면은 이제 그 후에는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출금하긴 해도 연간 1,500만원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기타 소득세 띄고 나와요. 출금할 때. 그래서 요거 한도만큼만 빼면 연금 소득세는 굉장히 적어요. 3.3에서 5.5%. 이것도 이제 나이에 따라서 틀린데 70세 이상이냐, 뭐 80세 이상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그 소득세도 틀리긴 하는데 원래 우리가 세금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받을 거 안 되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이월해 줬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뺐을 때 요 1,500만원 연간 출금을 할 때 10년간 출금할 때 이렇게 아주 적은 연금 소득세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득이죠. 그리고 계좌 성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약간 노후를 위한 거다. 그리고 IRP도 노후를 위한 거지만 여기는 퇴직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도 또 감면세율을 해줘요. 뭐 30% 40% 그러니까 오랫동안 긴 시간에 그 조건을 맞춰서 출금을 하시면 또 감면도 해줘요. 그리고 IS 계좌는 절세하고 비과세,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계좌가 그런 계좌 성격이고요. 이건 제일 중요한. 저는 사실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당장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 연금저축에 들어가 있는 돈들은 소득 가표로 안 봐요. 거기서 버는 배당소득이잖아요. 우리 소득에는 다 세금을 내고 소득을 뭐 2천만 원 이상 배당금을 받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또 내요. 너 돈 많이 버네. 금융에서 돈 많이 버네. 세금 좀 더 내. 뭐 이런 거예요. 금융소득세를 내는데 이거는 금융소득세도 안 내요. 배당금을 막 2천만 원을 받든 뭐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금융소득세도 안 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안 잡히고 금융소득세도 안 내고 뭐 이런 나중에 계속 2월에서 나중에 연금소득세만 내면 돼요. 연금으로 받을 때. 그리고 IS 계좌에는 분리과세만 내면 돼. 분리과세 9.9%. 그거 나중에 그것만 내면 되고. 또 생산적 금융은 더 꿀이죠. 이건 아예 비과세 해준대.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건강보험료 요 정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드리면 건보료 소득 가표에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한도 초과 인출 시 한도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초과 인출 시에는 종합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선택해서 어쨌든 요거를 떼고 내야 돼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는 뭐 그때그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다른 소득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내는 게 좀 유리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건보료에 가표에 포함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건보료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건보료의 피부양자 조건에는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해요. 2천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피부양자 조건에는 이게 포함이 돼요. 근데 건보료 산정에서 너 돈 많이 내네 건보료 올려야 돼 거기에는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 팁 보시면 아까 얘기하시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데에서는 이런 거 투자하실 수 있다. 국내 상장된 ETF, S&P 500, 나스닥 100 최적이죠. 이런 거 투자하기에.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도 괜찮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세금을 계속 이연해주고 아주 뒤늦게 뭐 55세,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을 거니까 몇십 년 동안 계속 세금을 이연해주니까 원래 기본 일반 계좌에서는 15.4% 세금을 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계속 이연해주니까 배당주 투자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말할 거 없이 그냥 국내용이니까 무조건 배당주 투자가 최고 좋아요. 국내 배당주 생산적 금융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키포인트 설명드리면 기존 IS 계좌는 만기 연장 최대 5년까지. 요거 바뀌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존 IS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 2월 폐지. 이것도 중요하죠. 2월이 안 돼요, 이제. 매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넣으셔야 돼요. 한 해가 지나면 리셋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 계좌는 전액 비과세.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전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적 금융 IS 계좌는 국내 주식만 가능하다. 뭐, 국내 ETF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S 계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 그 다음에 배당주 이런 거 위주로 꾸리시고요. 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국내 상장 ETF 딱 요런 거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이라든가 요런 거 투자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액이 연금저축 쪽에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넣을 수 있는데 계속 여기서 풍차 돌리기 해서 이쪽으로 계속 빼는 거죠, 돈을. 그래서 돈이 막 넘쳐나, 너무 많아. 그러면 배당주 투자도 괜찮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럼 이제 풍차 돌리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IS 계좌에서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생산적 금융에서 IS에서도 또 2천만 원 납입 한도가 있죠. 연금저축하고 IRP에서 납입 한도가 연간 1,8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걸 세 개를 다 합치면 5,800만 원이잖아요. 매년 5,800만 원. 돈이 진짜 많다. 여유가 너무 넘친다. 그러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5,8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럼 1년에 5,800만 원을 1년, 2년, 3년 지나면 원금만 1억 7,400이 돼요. 1억 7,400이 되고 그 중에 요 IS 계좌는 해지하고 연금저축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주고 다시 또 가입하는 거죠. IS 계좌, 생산적 금융 IS 계좌 또 풍차 돌리기 또 이제 한 바퀴 돌아갔어요. 3년. 그 다음에 또 IS 계좌 계속 돌리다가 또 3년 지나서 해지하고 전부 다 연금저축 쪽으로 또 옮겼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3번 사이클이 지나면 약 투자 원금만 5억 2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투자 원금만 5억 2천인데 9년이 지났는데 이 투자금 5억 2천만 있을까요? 아까 세금 이연 효과, 그런 복리 효과 이런 것들을 대면은 진짜 세금도 하나도 안 떼고 계속 이연되는데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이게 부부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10억 4천까지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옮기시면.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를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계속 옮기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한 6년 정도, 한 2사이클. 부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4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이제 한 6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 조은채에서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이나 이런 IS 계좌에서 투자하는 거 이제 많이 다룰 거고 보여드릴 거다. 왜 제가 지금 1년차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면 연말 정도에 또 계좌 성과를 파악하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 납입하면서 파악하고 계속 풍차 돌리기 하면서 제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걸 6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은채 채널에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거예요.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고, 수익률이 어떻게 낮고, 그냥 거의 뭐 매도가 없죠, 이런 거는. 아주 장기 플랜으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 계좌에
지금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계좌 쪽에 있는 것들을 계속 옮기고 있어요. IS 쪽으로 옮기고, 이번에 새로 생긴 생산자금융 IS 계좌가 나오면 그쪽으로도 돈을 옮길 거고, 연금저축으로도 매년 뺄 거고, IRP 쪽으로도 매년 뺄 거고, 부부가 빼니까 동시에 곱하기 2로 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빼서 나중에 건보료 같은 데서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절세 효과도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같은 거에서 많이 받아도 막 부담 없이, 일반 계좌에서 배당소득세 많이 받으면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금융소득세 내야 되고, 또 나중에 건보료 값이 올라가서 건보료 두드려 맞고. 회사 다닐 땐 괜찮아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건보료가 폭등을 해요. 폭발을 해요. 왜 나는 회사 다닐 때보다 돈을 못 버는데 왜 건보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지? 왜냐면 회사 다닐 때는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 안 시켜줘요. 자산에 포함을 안 시켜주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 보험 가입자가 되는 순간, 여기서 피부양자가 되냐 피부양자가 안 되냐에 따라서도 건보료에 대한 그 연간으로 따졌을 때 꽤나 크게, 왜냐면 현금 흐름이 없는데 건보료 많이 내면 누구는 피부양자 돼갖고 건보료 안 내고, 누구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돼갖고 건보료 내고, 거기에 또 이제 재산까지 추가가 되잖아요. 집이 또 얼마 있어갖고 또 건보료에 초과되고, 자동차가 뭐 고가 자동차가 있어서 또 건보료에 추가되고, 자동차도 4천만 원 이상 되면 건보료에 막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자, 은행에 넣은 이자들 이런 것도 또 합산하고, 배당금, 주식 투자했을 때 배당금 합산하고 이러면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월급은 없는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게 돼요. 회사 다닐 때는 건보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면 정말 이건 현실이거든요. 특히 노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이게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만에 구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긴 시스템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좀 자유롭게 절세하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거하고 전체적인 우리 절세 계좌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많이 보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꼭 반드시 활용하셔라. 특히 젊으신 분들, 소득공제 회사 다니면서 소득공제 다 받으시고, 투자도 투자대로 하시고, 좀 1년에 손실 나더라도 거의 뭐 16% 가까이 소득공제 받으면서 현금으로 다시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럼 다시 또 그거 주식에 투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그 젊은 분들 60세 넘어갔을 때, 그리고 또 지금 50세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좋죠. 반드시 하셔라. 이 계좌는 반드시 투자하실 때 사용하셔라. 이상 감사합니다.